이번 시간에는 판례로 보는 현장 수사 시 유의사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북부지방법원의 상표법 위반 2심 사건, 1심은 고라고 그랬죠. 고, 법원 번호가. 2심은 노, 3심은 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 2심. 여기 보면은 상표법 위반 해가지고 검사만 항소했어요. 검사만 항소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 전 단계에서는 뭐 무죄가 선고됐다든지 뭐가 좀 잘못됐으니까 검찰 측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원심 판결, 이건 2심 판결인데 그 이전 판결은 고정 이렇게 됐죠. 고정. 그 고정의 정은 정식재판 청구. 그러니까는 요 앞에 고약, 약식명령 벌금 내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벌금 내세요 했다든지 거기서 뭐 무죄가 선고됐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사든 피고인이든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식 재판에 또 불복해가지고 검사만 항소를 한 거예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왜 항소했냐면은 그 원심 요 전 단계 정식 재판 거기에서는 이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래가지고 강제로 했다는 이런 취지로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각 압수 물건을 임의 제출하였음이 상당하다 해서 임의 제출받은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죄 선고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피고인이 위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단서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렇게 단속에 이르된 경우, 단속,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단속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단속 나간다, 단속. 언론 보도에도 보면은 어디에서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서 단속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언론 보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도자료를 보도하기도 그러는데 그런데 이 단속을 하려면은 법원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그 의심할 만한 정황,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반대라면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일단 가서 들여다보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형사소송법 215조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 요건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게 없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이 그냥 가서 단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단속 나갈 때, 아, 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알고 가는 건지, 그런 단서가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서 이것저것 뒤지는데 그 동의에 의한 수색을 한 거예요. 동의에 의한 수색. 그러면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류가 작성된 바 있는지, 피고인한테 그 현장에서 자, 우리 영장은 없어요. 이미 수색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자, 그럼 여기다가 이미 수색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서명 하나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기록에 편치를 놨으면은 법정에서 이런 다툼이 좀 덜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수사기관에서 말로만 상대편이 동의했어요. 우린 다 동의받고 이미 제출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판사가 수색에 동의했다는 뭐 증거가 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취지 서류가 작성된 바 없는 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42개의 물건을 점포에 쌓아두자. 요 부분 뒷부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품이다. 이거 진짜예요? 가짜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F는 경찰이에요. 일반 경찰인지 특별사법 경찰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진품이라면 감정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도 가서 단속을 하는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다. 일단 다 쌓아놓고 보자. 이런 식이 됐다는 건가요? 이게 그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 쌓아놓은 물건을 압수하면서 압수 증명, 이미 제출서, 소유권 포기서, 압수조서 작성한 다음에 제시하고 서명을 받았다. 이렇게.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갑자기 단속을 당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혼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 명이 갔는데 우르르 들어가니까는 놀래가지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변호인도 뭐 이때 변호인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진품이라는 항의에 진품이라면 감정 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 비추어 이렇게 해서 진품이에요 그랬더니 그 나중에 진품 돌려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우월적 지위 이때 이제 여기 변호인 얘기가 나오죠. 변호인이 있었으면은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이제 동등해질 수가 있겠죠. 다 이제 법률 전문가들, 수사기관도 법률 전문가, 변호인도 법률 전문가. 그런데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이미 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말뿐이 이미 제출이지 실제는 강제로 돼 있는 거다. 수색동의서도 안 받았잖아. 이렇게. F는 경찰은 단속 당시 사전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전영장을 받을 수도 없었죠. 죄를 범하였다는 의심할 만한 정황 이거를 알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 다 가짜라고 그랬으면은 사후영장도 발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후영장을 발부받을 생각을 못했겠죠. 다 이미 제출이라고 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미 제출인데 사후영장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거는 이미 제출이 아니라 강제로 뺏은 거다 이렇게 사후영장이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각 압수 물건은 이미 제출물이 아니라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308조에 의해 보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압수증명 뭐 이렇게 문서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앞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깨지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뒤에 있는 절차들도 전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좀 어렵죠. 이렇게 해서 독수 독가 뭐 이런 표시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도 따져보니까 1심에서 그 원심에서 제대로 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해가지고 항소 기각해서 이제 결국 무죄 그게 이제 유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판사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굉장히 이 판례도 이 판결문도 되게 중요한 사례죠. 그 단속 나갈 때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이 단속 나갈 때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죄를 범하였다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나가는 건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판결문처럼 단속 나왔습니다 하면 나중에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죄를 범하였다는 의심할 만한 정황 그리고 나중에 이미 제출이니 아니니 그런 이제 시비에서 벗어나려면은 수색부터 동의에 의한 수색이면은 임의동행 동의서처럼 수색동의서를 받아놓고 이렇게 수색동의 확인서 뭐 이렇게 수색동의 동의서 이런 걸 받아놓고 그런 것들을 명백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